뭐가 중요하냐면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장기요양 등급에 여기 항목이 있어요. 인지 기능, 이 신체 평가, 재활, 치료 기능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공단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조사하고 가요. 근데 어르신들이 공단에서 조사를 오면 평상시에 못하던 것도 막 잘하는 척해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탈락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뭐예요?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이 만 6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케어가 필요한데 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 전체 중에 12.9%가 장기요양급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건강보험을 계속 내면 그거를 꾸준히 계속 있다가 저희가 만 65세가 됐을 때 신체가 조금 안 좋거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거를 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만 65세 이상이 돼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신체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뭐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연령이 됐을 때가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정부의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받을 때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게 장기요양 급여예요.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6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1등급, 2등급, 그리고 3, 4, 5, 인지기능 이렇게 6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에서 전체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고 3, 4, 5등급 그리고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쥐약암 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게 3, 4, 5 인지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대략 한 230만 원 정도부터 5등급까지는 한 1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을수록 많은 돈을 정부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중에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적게는 거의 내지 않는 범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는 1, 2등급 같은 경우에 230몇만 원 정도 중에 실제로 20%까지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에 160만 원 정도 중에 20만 원은 본인이 내고 차상이나 이런 등급 같은 경우엔 거의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필연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데 이게 신체 질환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장류를 했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간호가 필요하거나 인지기능이 좀 떨어져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한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1등급부터 5등까지 받는 이게 장기요양 급여 등급을 받는 거고요. 그 등급을 받은 한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에서 16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30만 원까지 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건강공단에 신청을 해야 돼요.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신청을 해요. 먼저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댁으로 오세요. 댁으로 오셔가지고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봐요.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생활 기능,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항목이 대략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정도는 이제 완전 자립이 가능한지, 부분 도움이 필요한지, 완전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10개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지기능 영역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인지기능 영역을 예를 보면 방금 들은 이야기가 까먹는다든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든지 자신이 있는 장소가 뭔지 어딘지 나이, 생일 이런 것들 지시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인지기능 항목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있었던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간호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기관지 절제를 하든지 석션이 필요하든지 욕창이 있거나 아니면 튜브로 목에다가 코에다가 넣어서 경관 영양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간호 처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재활을 해야 돼요. 근데 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갔는데 평상시에 건강이 안 좋고 식사도 직접 도와줘야 되는데 막상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혼자 옷 갈아입고 혼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 탈락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오면 행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나요? 내가 내 생활을 남들한테 의존하면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싫으신 거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약한 걸 보여줘야 되고 나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서 냈었던 건강보험의 일부분을 저희는 젊어서부터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용을 그 자격이 됐을 때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공단에서 봐서 실사를 했을 때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도움을 받는 거고, 만약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부담을 가족들이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등급은 거의 침대에 누워있는 정도예요. 그럼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요양원을 가셔야 되면 그 비용이 많게는 거의 한 300만 원까지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안 받으시면 그 300만 원을 다 가족이 아니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받아야 돼요. 그게 꿈이란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평상시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힘든 건 힘들다, 어려운 건 어렵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 실사를 나오신 분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데 이렇게 꾀병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이너스예요. 티가 나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게 본업이시니까 한번 보면 사실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인지 기능과 실제 신체 기능이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저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러면 이제 티가 나니까 탈락인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어려움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수월해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처음 신청하면 많이 떨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오셨을 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게 맞고, 떨어지고 나면 또 다시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몸이 힘들거나 이러면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셨다고 꼭 요양원을 가야 되거나 쥐약암 보호센터를 가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신청해서 받고 있다가 내가 몸이 조금 진짜 안 좋아져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 받으시면 돼요. 제대로 이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일단은 등급을 못 받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요. 걸어 다니기도 사실 힘들고, 식사를 하려면 가서 걸어야 되고 갔다 와야 되는데 막상 치매나 이런 기능들이 경계성으로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실제로 존재를 해요. 약간 애매한 거죠. 혼자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식사하실 수가 있고 있으면 뭣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이 돌보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세거나 어르신들이 말을 안 듣거나, 실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집이 되게 세시고 했을 때 가족한테 말 안 듣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식들 앞에서 약하게 보이는 거 싫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게 돌봄이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 지난주에 그 용인에 있는 센터에 갔었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 가족들 전체 센터 케어나인 쥐약암 보호센터 가족 면담을 전체를 해서 했어요. 근데 센터 끝나고 나서 가족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어르신 주말에 쥐약암 보호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2시까지 하고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은 안 해요. 센터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은 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보고 나면 월요일날 가족들이 보고 나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면담하고 났는데 부부예요. 부부신데 결혼하신 지 60년 되셨대요. 60년 되셨는데 어르신이 87세 그리고 어머님이 83세신데 어머님이 약간 치매가 있으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어머님 아침에 오실 때 아버님이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저녁 때 아버님이 모시고 가요. 근데 끝나고 나서 면담을 하고 나서 그랬는데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신다고.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본인이 내 부인을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게 가족들이 보기에 사실 힘들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게 걸어 다니면 이게 받쳐주기가 쉬운데 갑자기 처지거나 앉아 있으면 엄청 무거워요.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도와드리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담당을 해야 되니까 사실 힘들어요. 근데 장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많은 비용, 뭐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그 비용을 감당하니까 그래도 뭐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을 내면 낮 동안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시설에서 케어를 해주니까. 근데 시설에서 케어를 못 받는 경우는 진짜 어려운 거죠. 한 달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면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비용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외에 뭐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다른 도와드려야 되는 또 병원비도 또 따로 나올 거고, 그러면 실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전체 다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게 24시간이란 말이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충분히 잘 이용해야 되고,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4대 보험 잘 내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가 낸 것만큼 정부 제도에 맞게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습니다. 잘 받으셔가지고 그나마 비교적 수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등급을 잘 받으셔서. 그렇죠. 등급을 잘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등급 3,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3, 4등급을 받으면 시설을 가지 않아도 대개 요양보호사가 와요.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방문을 해서 3시간 정도까지 케어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가족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목욕이 사실 어렵던데 방문 목욕을 불러서 목욕을 하면 되고, 혹시 욕창이 생기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거나 그러면 방문 간호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 일도 있지만 간호사가 와서 어르신을 케어해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병원을 많이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한번 신청을 했 다음에 등급이 나오면은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제 1등급, 2등급은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근데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신청하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갱신을 해야 돼요. 1등급은 5년, 그리고 2, 3, 4, 5등급은 4년? 예전에는 그게 2년이었어요. 2년에 한 번씩 등급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현재. 그러니까 1년에 8%씩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기존에 받으셨던 어르신들을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더 안 좋으시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에는 3등급, 4등급이었는데 이제 신체 등급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셔서, 예전에는 도와드리거나 이랬을 때 혼자 식사도 하시고 양치도 하시고 뭐 화장실도 혼자 가실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나빠지셔서 치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돼서 이제는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1, 2등급을 받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야간 보호센터에 한 1, 2년 계시다가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3, 4, 5등급을 받아서 계시다가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몸이 조금 더 어려워지시니까, 그랬을 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1, 2등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상태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4년에서 5년에 한 번 갱신을 하고요. 혹시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거나 조금 더 케어가 더 많이 필요하면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다시 재신청을 해서 등급 갱신을 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신청을 하고 본인의 상태를 한번 힘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요. 어르신들이 신체, 가족들도 그렇고, 부모님 상태가 이제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신청해 보시면 돼요.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니고 재활치료하는 물리치료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다르죠. 그럼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전문가들한테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부모님이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서도 보호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댁에 계실 때는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저희랑 한 2년 정도 계속 계시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 그리고 아침에 시간이 되면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을 셔틀로 모시고 다니거든요. 모셔다 주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셔틀로 어르신을 모시러 가서 모셔오고 다시 댁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그 시간만 되면 가야 된다고.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양원 보호센터들이 정부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보 요양 급여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인지훈련, 신체훈련, 기타 등등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 프로그램들을 신고를 하고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고 전후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정부의 자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처음에 있었던 계획을 잡고 계획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들 자체가 계획된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죠. 어르신들 한 시설에서 1년쯤 되시면 이제 박사가 다 되셔서 누가 재밌네 누구 재미없네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새로 선생님이 바뀌면 너무 재밌다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집에 가서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새로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너무 재미없어 별로야. 그러면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센터에서 드신 식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다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드리죠. 하루 종일 있었던 거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뭐 하셨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정통신문처럼 정리해서도 보여드리고, 보호자분들하고도 피드백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요양원 보호센터나 이런 센터에서 직접 운영해서 어르신들을 돌봄을 받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운영할 수 없어요. 주어진 대로 운영을 하고 원칙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이 관청에서 수시로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허투루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저희가 내는 그 건강보험의 12.9%가 된 장기요양급여가 허투루 쓰이지 않아요. 받을 수 있으면 등급을 받아서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